출산만 하면 이제 끝? 아니죠. 그렇다면 출산 후 꼭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센스 있는 남편, 아빠가 되기 위해 남편분들도 꼭 함께 보세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만똑TV. 오늘은 출산 후에 잊지 않고 꼭 해야 할 일들. 먼저 출산하신 우리 엄마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출산하고 몸조리도 잘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할 게 많나요? 몸도 힘들고 정신도 없는데 이것저것 신청할 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다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출산 후에 잊지 않고 꼭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은 옆에서 센스 있게. 먼저 출산 후 해야 할 일. 첫 번째, 조리원에 연락하기. 병원을 퇴원하고 조리원에 간다면 출산 후에 조리원에 전화해서 저 안수영 산모인데요, 오늘 자연분만 했고요, 퇴원은 며칠에 해요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럼 조리원은 몇 시까지 입실하면 되고 준비사항 등등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야 조리원에서 산모가 입실하는 날짜에 맞춰서 준비해 두겠죠. 그리고 조리원 사정에 따라 산모가 막 많이 몰릴 때에는 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병원에 더 입원하다가 입소, 다른 조리원에 있다가 입소, 집으로 퇴원했다가 입소, 내가 예약했던 방과 다른 타입의 방에 입소 등등 조리원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왕절개 하신 분들 중에 조리원 가기 전날 존몸살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조리원에 미리 전화해서 조리원 입소하고 최대한 빨리 가슴관리 해달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날 입소하는 산모분들도 많고 시간이 자꾸 밀리면 조리원 가서도 가슴 아픈 거 참아가면서 한참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산후도우미 업체 연락. 조리원을 안 가고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산후도우미 업체에 전화해서 내 출산 날짜와 퇴원 날짜를 말해줘요. 조리원 먼저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리원 입소하고 전화하셔도 돼요. 이때 조리원 퇴소 날짜 말해주면 되겠죠. 출퇴근형은 9시에서 6시인데 보통 퇴원하고 집에 가면 12시, 1시니 당일부터 이용하기는 좀 아깝죠. 그래서 보통 퇴원 다음 날부터 도우미가 와요. 그럼 그날은 엄마 아빠 둘이 멘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리원 입소 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분유 타기, 모유 수유 자세, 기저귀 갈기, 트림 시키기 등등 기본적인 교육은 병원에서 미리 꼭 교육 받으세요. 세 번째, 양가 부모님, 지인들에게 연락. 제왕절개한 분들은 입퇴원 날짜 미리 알 수 있죠. 하지만 자연분만인 경우에는 출산으로 병원을 가도 언제 애기 나올 줄 모르니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애기 낳고 연락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출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언제 나올지 애타게 기다리시고 걱정하시고 일이 손에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부가 미리 상의하셔서 언제 연락드리는 게 좋을지는 미리 결정해주세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산모들도 아기를 직접 안아보기도 힘들고 면회도 남편분 제외하고 안 되는 곳이 많아 예외가 있지만 보통은 면회객들에게 아기 면회 시간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아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출산한 날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면회 오신다면 개인적으로 제왕절개한 경우에는 출산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내 몸 상태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산모가 몸 좀 추스리고 출산 다다음 날쯤에 면회 오시는 게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면회할 수 있습니다. 최소 소변줄은 빼고 오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번째, BCG 예방접종 예약. 생후 3주 이상 4주 이내 체중이 3kg 이상일 때 BCG 예방접종을 하는데 종류는 피내용과 경피용, 쉽게 불주사와 도장주사가 있는데 각각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걸로 하실지 미리 결정해보시고 피내용으로 결정하셨다면 보건소나 지정위탁병원에 미리 예약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피내용 접종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어요. 참고로 경피용은 유료입니다. 다섯 번째, 필요시 유축기 대여 신청. 유축기를 아직 구매하진 않았는데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여 신청하면 좋겠죠. 하지만 대여가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 내 보건소에서 대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리원 퇴소하는 날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소모품을 함께 지급해주는 곳도 있고 사전에 미리 구매해야 되는 곳도 있으니 이것도 대여 신청할 때 꼭 여쭤보세요.
참, 그리고 집에 유축기가 있는 분들 중에 유축기 깔때기나 소모품을 아직 구매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축기를 사용하신다면 병원이나 조리원 퇴소 전에 꼭 미리 소모품을 구매하셔서 소독해 놓으시는 게 퇴원 후 급할 때 사용하시기 편해요. 6번째, 어린이집 입소 신청. 특히 복직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3군데까지 가능하고요. 내가 지금 대기가 몇 번째인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점수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시립이나 지역 내 어린이집이 많이 없거나 인기가 많은 어린이집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서 대기가 엄청 길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돌 때 보내고 싶어도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일찍 보내게 될 수도 있고 연락이 계속 없을 수도 있어요. 7번째, 자동차 보험 자녀 특약 신청. 제가 임신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특약 신청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죠. 태아부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할인 특약을 가입하시면 자녀 연령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줘요. 하여 미리 신청 못하신 분들은 출산 후에 꼭 신청하시고 환급 신청 알아보세요. 8번째,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피부양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출생신고하면 자동 신청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연계 신청이 되지만 정말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하다면 일주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때 신청이 안 되었다면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9번째, 직장맘들은 출산급여, 출산휴가 쓰기. 중요하죠. 2019년도부터 정책이 바뀌면서 혜택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건 제가 임산부 혜택 중에 바뀐 혜택들과 출산휴가, 출산급여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0번째, 아기가 자주 닿는 소아과 정하기. 보통 태어난 병원 소아과로 많이 다니지만 연고가 다를 경우 가까운 소아과나 소아응급처치가 가능한 종합병원 알아두기. 필수는 아닌데 신생아에게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를 하기 위해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11번째, 출생신고 및 각종 혜택 신청. 출생신고는 한 달 이전에 꼭 등록 완료해야 돼요. 한 달이 지나면 날짜별로 과태료가 발생해요. 출생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꼭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출생신고할 때 출생증명서를 파일 첨부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내가 출산한 산부인과가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인지 잘 모르겠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내가 출산한 병원을 검색을 해보신 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냥 인터넷으로 출생신고 하셔도 돼요.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 그런지 그냥 무조건 방문해서 설명 듣고 바로 신청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했지만요. 직접 주민센터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각종 혜택 설명과 함께 신청도 바로 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면 처음 하는 거다 보니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처리 기간도 더 길고 인터넷으로 모르는 거 찾아보면서 하다 보면 시간 걸리는 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집과의 거리가 멀거나 외출이 힘들거나 급하지 않거나 인터넷이 더 편하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게 더 편리하겠죠. 오프라인 신청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 다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고하면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신고 후 처리 기간이 길고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안 나와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꼭 출생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 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되지만 출생신고하면 바로 처리가 되어 아기 주민번호가 즉시 생성됩니다. 어차피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각종 혜택들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보다는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아기의 한글 한자 이름, 부모의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알고 계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나옵니다. 주민센터로 간다면 등록기준지 알려줄 것이고 온라인으로 작성 시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하여 등록기준지 확인하면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등등등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건 제가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출산 후 혜택을 받으려면 아기 출생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세요? 참, 조리원태소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필요한 젖병이나 유축기 깔때기 등등 집에서 바로 사용할 아기 용품들은 미리 소독을 해놓으시고 깨끗한 방에서 아기 맞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출산 전에 아기 낳고 뭘 해야 되는지, 출산 후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 막 이것저것 찾아봤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말씀드렸지만 출산 후에 우리 엄마들은 조리도 해야 되죠. 몸도 힘들죠. 체력도 떨어졌죠. 자꾸 까먹죠. 정신도 없죠. 잠도 못 자죠. 수유도 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남편분들도 미리 알고 계셔서 엄마가 출산 후에 착착 해주신다면 너무 좋고 듬직하겠죠. 아마 출산 전에 출산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상이 출산을 앞두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임칠모육은 맘똑TV와 함께 감사합니다.